안녕하세요, 와프벨입니다. 오늘도 와프벨하고 계신가요? 이번 영상에서는 와인 초보를 탈출하고 와인 고수를 향해 가는 분들을 위한 중급 와인 용어 베스트 10 두 번째 편을 준비했습니다. 너무 쉬운 와인 용어는 최대한 제외하고 와인 구매하거나 와인 마실 때 자주 보이는, 의외로 잘 모르는 와인 용어 10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최대한 쉽고 간결하게 설명해드릴 예정이니 이 용어들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와인 마실 때 더 편하고 재미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BAU 비뉴. 첫 번째 용어는 BAU 비뉴입니다.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와인 라벨에서 가끔 발견하는 용어예요. BAU 비뉴는 올드바인과 비슷한 말로 오래된 포도나무라는 뜻이고, 즉 오래된 포도나무에서 수확하여 만들어진 와인을 말합니다.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나라별로 규정은 다르지만 최소 20에서 30년 이상은 넘은 포도나무들을 의미합니다. 이 BAU 비뉴 와인들은 응축된 포도의 맛과 향을 자랑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포도나무들이 기후와 땅에 잘 적응해 맛있는 와인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피메 블랑. 두 번째는 피메 블랑 용어입니다. 생소한 단어처럼 들리실 수 있지만 사실 많은 와인 드시는 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소비뇽 블랑 포도 품종을 의미하는 용어예요. 미국에서는 소비뇽 블랑을 피메 블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미국 소비뇽 블랑에 피메 블랑이라는 별명이 붙은 것은 미국 와인 업계의 성공한 마케팅 중 하나예요. 미국 와인 산업의 선구자인 로버트 몬다비가 초창기 소비뇽 블랑이 미국에서 인기가 없으니 소비뇽 블랑 와인 이름을 피메 블랑이라고 바꿉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새롭게 브랜딩을 한 거예요. 그 이후 소비뇽 블랑은 미국에서 판매량이 증가하였고 인기 있는 와인 중 하나로 사랑받게 되었습니다. 스틸 와인. 세 번째 용어는 스틸 와인입니다. 이 용어는 정말 기본적인 와인 용어이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는 단어이기도 해요. 스틸 와인은 발포성이 아닌 일반 와인을 의미하며, 즉 스파클링 와인이 아닌 보통 와인을 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시는 대부분의 와인을 뜻해요.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푸만테, 젝트, 까바. 네 번째는 스푸만테, 젝트, 까바입니다. 스파클링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알아야 하는 세 용어 모두 스파클링 와인을 의미하는 용어들이에요. 스푸만테는 이탈리아어로 발포성 와인, 즉 스파클링 와인을 의미하고, 젝트는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스파클링 와인을 뜻합니다. 까바는 스페인에서 생산되는 스파클링 와인을 말해요. 즉 앞으로 이 스푸만테, 젝트, 까바를 와인 라벨이나 와인 이름, 와인 리스트에서 만나신다면 아, 스파클링 와인이란 뜻이구나 생각하시면 좋아요. 브리. 다섯 번째 용어는 브리입니다. 역시 샴페인이나 스파클링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미 많이 알고 있을 용어예요. 특히 와인 라벨, 이름에서 많이 만날 수 있는 샴페인 또는 스파클링 와인의 맛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브리는 단맛이 거의 없는 드라이한을 의미해요. 즉 샴페인이나 스파클링 와인에 브리가 써 있다면 아, 단맛이 거의 없는 드라이한 샴페인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모에 샹동 샴페인 임페리얼 브리, 전 세계적으로 1초에 3병씩 팔리는 프레시넷, 꼬든 네그로, 까바 브리 등이 있어요. 색과 드미색. 여섯 번째 용어는 색과 드미색입니다. 샴페인이나 스파클링 와인 드시거나 사실 때 와인 라벨에서 이 단어들을 발견하실 수 있어요. 바로 샴페인이나 스파클링 와인의 당도를 표시한 것으로 색은 적당히 달콤한 정도를 의미하고 드미색은 색보다 조금 더 단 정도를 말합니다. 그 순서를 대략적으로 나타내보면 엑스트라 브리, 브리, 엑스트라 드라이, 색, 드미색, 두 순서로 점점 달콤한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라벨에 색, 드미색이 써있다면 스파클링 와인 중 어느 정도 달콤한 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DOCG와 DOC. 일곱 번째 와인 용어는 DOCG와 DOC입니다. 이탈리아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주 만나는 상대적으로 품질 좋고 맛있는 와인임을 알려주는 용어예요. 이 DOCG와 DOC는 이탈리아 와인 등급으로, 특히 DOCG는 이탈리아 와인 등급 중 최고 등급을 말합니다. DOC는 그 다음 두 번째 등급이고요. 이탈리아 정부에서 법률로 품질 기준을 규정해 그 기준에 속하는 좋은 와인들을 등급으로 나눈 거예요. 와인이 나오는 원산지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보장을 해주고 포도 수확부터 블렌딩, 알코올 농도, 숙성 등을 관리합니다. 따라서 라벨에 DOCG가 써있다면 이탈리아에서 보장한 품질 좋은 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우스레제. 여덟 번째는 아우스레제입니다.
이 용어 역시 와인 라벨, 이름에서 종종 보이는 용어예요. 특히 독일 와인들에서 발견하실 수 있는 용어입니다. 이 아우스레제는 독일 고급 와인 등급 중 하나이고, 아우스레제는 독일어로 선별해서 딴을 의미해요. 즉, 독일 와인 규정에 따라 충분히 잘 익은 포도알을 선별해 손으로 골라서 수확한 포도로 만든 와인을 말합니다. 따라서 좋은 품질을 가지고 있고 달콤한 맛이 특징이에요. 베렌 아우스레제, 트로켄베렌 아우스레제 모두 아우스레제가 이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와인들도 모두 달콤한 맛을 가지고 있는 와인들이에요. 파시토. 그 다음 용어는 파시토입니다. 와인 자주 드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이탈리아 스위트 와인의 대표 주자입니다. 이 파시토는 몇 주에 걸쳐 말린 포도로 만든 맛있는 달콤한 와인을 말해요. 잘 익은 포도를 말리면 수분은 날아가고 포도의 당분이 농축되어 맛과 향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당도가 높아진 맛있는 스위트 와인이 탄생해요. 파시토 와인은 디저트 와인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아로마 부케. 10번째는 아로마와 부케입니다. 와인 마실 때, 와인 테이스팅할 때 기본이 되는 용어예요. 둘 다 향을 의미하는 비슷한 용어들이지만 아로마는 포도 자체의 일반적이고 자연적인 향을 주로 의미하고, 부케는 와인 생산 과정, 숙성 과정 등에서 생기는 향을 말해요. 예를 들어 아로마는 포도 품종 자체가 가지고 있는 베리류의 향, 흙향 등 천연의 향이 해당되고, 부케는 와인을 오크통에서 숙성할 때 자연스럽게 와인에 스며들고 배어드는 오크향 등이 해당됩니다. 이상 와인 초보를 넘어서 와인 고수로 가기 위해 꼭 알아두면 좋을 중급 와인 용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용어들을 잘 기억하신다면 와인 즐기시는데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